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임진왜란 하면은 우선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일본. 물론 일본하고 조선이 싸운 전쟁이니까 일본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임진왜란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우리들에게 임진왜란은 대단히 아픈 역사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떠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짓밟았던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출발해서 권력의 최고 정점까지 올라왔었던 우리가 흔히 요새 말하면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만큼 우리하고 일본 사람들하고는 이 역사 인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진왜란과 얽힌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전에 고려와 일본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발해와 신라 그리고 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선과 그 사이에 있던 고려와 왜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게 비해서 고려와 왜는 사실은 깊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애교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전체 역사에 봐서도 대단히 특이한 형태인데 왜 그러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10세기를 전후해서 각자 자기 나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해이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무사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막부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본과 고려는 어떻게 보면은 애교 관계를 맺지 않고 무역 관계만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와 일본 사이에 있어서 큰 전기가 왔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몽골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이 출현한 이후부터였습니다. 몽골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에서도 큰 전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국뿐만 아니고 중앙아시아, 유럽의 일부까지 오늘날의 러시아까지도 전부 다 몽골이 지배해서 처음으로 세계 제국이 탄생한 게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에 의해서 소위 초원지대가 하나의 고속도로처럼 동서가 문물이 교류하는 그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정보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걸 통해서 몽골이 중국을 포함한 세계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제국에 맞서가지고 끝까지 저항했던 나라가 바로 고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려와 몽골이 한 30년 가까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것은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몽골 사람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자기가 이 군대에서 전장에서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싸웠는데 고려와 같은 나라를 상대해보긴 처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처럼 고려는 강인한 정신으로 몽골에 맞서 싸웠습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면서 싸웠습니다마는 한 30여 년 싸운 그때 결국은 강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고려는 몽골 나중에 원나라가 됩니다마는 원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몽골과 고려가 남아 있었던 마지막 정복지 일본을 침략하게 됩니다. 일본을 두 번에 걸쳐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 침략이 1271년 그리고 80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 일본과 몽골 고려군이 싸웠던 여러 가지 그 유래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오늘날까지 일본 사람들에게는 소위 카미가제라고 하는 신풍에 의해서 자기들이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남아있을 정도로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고려 원에 대한 그 두려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가지고 일본 사람들 민간인 중에는
이 고쿠리라고 해가지고 고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또는 몽골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쿨이라고 하는 몽골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말들이 민간에서 유행을 하게 돼요. 이러한 것들로 남아있을 정도로 이 여몽 연합군의 일본 침략이라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려와 일본의 관계. 그 후에 무신 정권이 쓰고 했을 때 몽골과 고려 같은 경우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한 100년 동안의 세월이 갑니다마는